지연아, 네 딸이 이혼했다며? 그것도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던데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어. 왜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 딸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지연아, 그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야. 난 내 딸을 정말 아끼잖아. 걱정이면 왜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수희야, 내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미안해.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난 그저 뭐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게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알아? 정말 이해가 안 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인연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아쉬움은 바로 50년 지기 친구 수희와 멀어진 일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아마도 그 순간이 지금의 저로 만든 큰 전환점이었을 거예요. 오늘은 그 아픔과 후회, 그리고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희와 저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함께 했어요. 처음 만나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수업이 끝난 후 우연히 마주친 복도에서 우리는 같은 책을 들고 있었어요. 너도 이 책 읽어? 제가 먼저 물었어요. 수희는 놀란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 책 진짜 재밌지 않아? 나 방금 빌렸어. 저도 반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이 책 좋아해. 우리 책 읽고 나중에 같이 이야기할래? 그 순간 서로의 취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 대화는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와 나누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해졌고 정말 단짝이 되었죠. 주말에 도서관 같이 할래? 수희가 물으면 저는 항상 기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같이 가자. 그렇게 우리는 매주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우정을 쌓아갔어요. 주말이면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고 방학 동안에는 자전거를 타고 근교로 나들이를 가곤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느끼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작은 공원에서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함께 음료수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고 서로의 꿈은 언제나 반짝였죠. 그 나들이에서는 우리가 꿈꾸던 미래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수희야, 나중에 우리 둘 다 원하는 직업을 갖고 여행도 많이 다니자. 당연하지. 지연아, 우리 꼭 그렇게 하자.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느꼈던 시원한 바람, 그리고 그 속에서 나눴던 우리 둘만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함께한 순간들이 쌓이며 우리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 시절은 정말 꿈 많고 밝은 미래를 그리던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우리 둘 다 미래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았어요. 수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을 것만 같았죠. 우리가 꿈꾸던 미래는 언제나 반짝였고 함께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희와 함께 있으면 마치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그때는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꿈꿨던 시절이었어요. 우리 둘은 함께라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끝없는 에너지를 주었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도 우리는 같은 반이 되었고 더욱 가까워졌어요. 수업이 끝나면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시험이 끝난 날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수희는 공부를 잘했지만 저는 그리 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수희는 언제나 도와주었고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지연아, 이 부분은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수희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주인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답답해하면 격려를 해주면서 보다 더 자세하고 쉽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죠. 시험이 끝난 날이면 우리는 신이 나서 가까운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곤 했어요. 지연아, 오늘 정말 수고했어.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주희가 제게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주희는 저에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삶의 지지대 같은 존재였어요. 그녀의 존재 덕분에 저는 어려운 순간을 버틸 수 있었고, 그녀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그렇게 함께 성장해 나갔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각자 결혼도 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서로를 잊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생기고 직장일에 치여 바쁘게 살았지만 틈틈이 서로를 찾아가 안부를 물으며 우정을 유지해 왔어요. 주희는 늘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친구였어요.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죠. 특히 제가 남편과 다투고 힘들어할 때 수희는 저를 찾아와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지연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남편하고 또 다퉜어? 응, 그냥 별거 아닌 일로 또 다퉜어. 나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었는지 모르겠어.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밤새 수희와 이야기를 나누며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죠. 수희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 이렇게 힘들 때마다 너한테 의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도 마찬가지야, 지연아.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잘 버텨내자. 혼자서는 힘든 일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며 바쁜 삶 속에서도 우정을 이어나갔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리 둘의 우정은 삶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큰 위로와 지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우리의 우정에 금이 갔어요. 어느 날 수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아무렇지 않게. 지연아, 내 딸이 이혼했다며? 그것도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던데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어.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딸이 이혼한 건 나와 가족만이 알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주희가 다른 사람과도 이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주희의 그 말은 마치 저를 배신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저는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수희에게 크게 소리치고 말았어요. 왜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 딸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주희는 당황한 듯 했지만 전 이미 너무 흥분해 있었어요. 지연아, 그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야. 난 내 딸을 정말 아끼잖아. 저는 수희의 말을 들으면서도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걱정이면 왜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수희야, 내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주희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난 그저 뭐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게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알아? 정말 이해가 안 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거실에 긴장감이 가득 찼어요. 주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내가 실수했어. 정말이야. 하지만 넌 내 진심을 왜 이렇게 왜곡해? 뒤에서 널 비웃거나 비하하지 않았어. 됐어. 그런 걱정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걱정한답시고 한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알기나 해? 앞으로 연락하지 마. 주희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눈물을 닦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래, 미안해. 지연아, 이제 그만 가볼게. 주희가 떠날 때 그녀의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였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제 감정이 먼저였어요. 그녀의 말을 들을 여유도 마음의 공간도 없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서로 연락을 끊게 되었어요. 그때는 서로에게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로움이 밀려왔죠.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며 웃어도
그 웃음 속에 허전함이 가득했어요. 수희가 옆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혼자가 된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수희와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밤을 지새우던 기억들, 힘든 순간마다 서로에게 의지했던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수희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수희를 만났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고 수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지연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하지만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수희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지나쳤어요. 수희의 얼굴에는 놀람과 슬픔이 서렸어요. 지연아, 잠깐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 수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수희의 눈에 스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슬픔, 미안함, 그리고 아쉬움이 엿보였죠.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모든 감정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가 그 감정을 이기고 말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50년의 우정이 이렇게 끝나버린 건가 싶었죠.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수희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한마디라도 건넬 걸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닫자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시절 수희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며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같이 꿈꾸던 그 시간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수희가 그리웠어요. 그때 왜 그렇게까지 다퉜을까?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만남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수희의 얼굴과 그날의 침묵이 떠오르며 저를 괴롭혔죠. 다시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거기서 수희를 다시 만났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서로를 의식하며 서먹한 분위기를 유지했죠. 복지관에서 마주칠 때마다 수희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지연아, 잘 지내? 저는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대화는 길어지지 않았어요. 응. 이런 짧은 인사말 후에는 언제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듯했어요. 그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공간에서조차 우리는 여전히 서먹했고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며칠 후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수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동창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수희의 아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연아, 혹시 수희 아들 얘기 들었어? 사업이 망하면서 이혼까지 당했다던데. 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 전혀 몰랐네. 수희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사람들마다 위로한답시고 말을 걸지만 그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았어.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참 안타까워.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수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 그동안 수희를 미워하고 피하기만 했던 게 미안하기만 했어요. 수희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여졌어요. 그저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수희가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걸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놀이 시간을 가지던 중 수희와 다시 마주쳤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수희에게 다가가 아들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어요. 수희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수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복지관의 바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수희야, 얼마 전에 동창 모임에서 내 아들 이야기를 들었어.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혼까지. 정말 힘들었겠다. 그동안 나도 너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어. 수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연아, 그 얘기 들었구나. 맞아, 정말 힘들었어.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도와줄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안심하게 느껴졌어. 저는 수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수희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도 알아. 나도 딸이 이혼했을 때 정말 힘들었잖니. 그때 예민해서 너한테 화를 내고 다그쳐서 미안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후회가 돼. 수희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내가 이렇게 다가와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너랑 멀어진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 저는 수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부터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자.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래된 친구와의 인연은 정말 소중합니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기회가 되기도 해요. 인생의 여러 순간들에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존재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먼저 다가가 보세요.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마 놀라실 거예요. 인생은 짧고 우리는 함께할 때 더 빛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세요.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답니다. 저와 수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갈등을 넘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과의 인연을 이어가세요. 그 인연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그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인연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